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간 화요일 아침입니다. 도대체 한국 증시는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전강 후약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렇게 또 많이 뺄 줄은 또 몰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는 좀 빠져야 우리가 올라가려나 이런 거꾸로 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글쎄, 그것도 아직까지 뭐 확실한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하면 지금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어떤 약을 줘서 어떻게 좀 일으켜볼까 하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해봅니다. 미국은 일단 뭐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가 나기도 하고 제목만 보고 갈까 하는데요. 이 주가는 새로 바뀌었지만 사상 최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주를 사상 최고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글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계절적인 뭐 시기적 요인으로 봐도 월요일장은 보통 미국이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었는데 오늘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은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죠. 거리가 피로 물들 때 주식을 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이성적 과열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CNN 머니에서 나오는 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거든요. 한국말로 좀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했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 좀 너무 또 뭐 약간 인문학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번 보실까요? 이제 100이 끝이거든요. 저 때에 가면은 뭐 어떻게든지 뭐 사단이 날 수도 있고 이런데 현재 92까지 극단적인 탐욕 수준에 가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이 풋콜 비율도 완전히 뭐 풋 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반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또 낮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쉽게 또 뒤집어지지도 않고 그런 현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 증시가 올해만 한 15번 넘었을 거예요. 아마 사상 최고를 새로 고침한 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이 탐욕스러운 이 투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답답하기가 그지없고요. 그 얘기는 이제 올해도 또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이렇게 나올 예정인데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이제 애플이 오늘 7대1로 액면 분할을 한 첫날 증시를 맞았는데 또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작고하기 전에도 그랬고 이제 애플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뭔가 좀 마니아층에 어필하는 좀 이렇게 좀 뭐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뭐 갑을 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약간 이 애플을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깨지려나 봐요. 애플은 주식도 이번에 그랬고 이미지도 더 낮게 더 친숙하게 가려는 이 조짐이 있다. 읽어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대1로 액면 분할을 하고 첫 거래일이고요. 지난 실적 발표 때 그런 사실이 공개됐고 오늘부터 그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은 주식 수도 늘어나고 또 가격도 싸진 애플 주식은 뭐 이제 대중들에게 더 접근이 용이하게 됐고요. 기존에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6주를 거기다 더해줘가지고 한 주가 7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번에 새로운 홍보 담당자를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친근하고 대중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현재 구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새 홍보 담당자의 역할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중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가 아이폰 출시도 그렇고, 중국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뭐, 동반자 겸 라이벌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거에 이제 애플 주식이 관심을 받았을 때 솔직히 롱숏이 나왔을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롱이고 삼성전자에 숏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번 이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서베이가 나와 있네요. 7대1 액면 분할한 첫날 이제 이 투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애플 주식이 가격이 7분의 1로 다운이 됐는데 좀 이제는 좀 사보겠느냐. 보통 그냥 미국의 일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다른 반도체주들과 비슷하게 이제 100불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좀 살 생각이 있느냐. 50%가 이제 애플 주식 사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 뭐 이제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 다 알고 있는데 한 주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접근 용이성을 고려할 때 애플 주식이 이제 7대1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희망한다는 사람이 50%. 아직까지 뭐 애플 같은 거는 좀 관심이 없다 19%. 그다음에 이미 갖고 있다가 31%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런데 이제 이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 표에 지금 나오고 있죠. 액면 분할하고 이제 첫날은 앞에 쭉 저쪽에 가서 보시면은 뭐 그다지 이제 이 영향이 없고요. 한 달 뒤, 3개월 뒤, 그다음에 6개월, 1년 이렇게 보면은 보시는 대로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증시 이슈에 있어서 상방 요인이 되긴 되는구나. 오늘 하루 동안 애플 흐름 보실까요? 장중에 1.6% 올랐고요. 마감 후에 조금 더 오르고 있고, 어쨌든 오늘 액면 분할 첫날 시장에서는 매기가 몰려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배당 금액은 물론 역시 7분의 1로 떨어지겠지만 이 접근 용이성과 애플의 이제 대중화 노력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도마 위에 올라가는데 첫날 테스트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걸로. 근데 앞에서 보신 뭐 이런 요인을 생각하면은 뭐 이 기대감이 뭐 있을 법도 하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과연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글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일장일단이 다 있죠.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번이 7번째 도전인데 7.8기라고 해서 이번에도 또 쓰러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2008년도 이후에 벌써 지금 7번째 도전이라네요. 하필 또 그때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뭐 그랬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7번째 도전에 있어서, MSCI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장의 벤치마크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MSCI 현재 분류상으로는 아직 이머징 마켓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지수 편입 국가는 21개 국가로요. 아시아에서는, 보자. 홍콩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있고, 싱가포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가운데서는 포르투갈, 그 다음에 벨기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글쎄요. 홍콩,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하고만 비교해 봤을 때 저 나라들하고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물론 뭐 GDP나 뭐 여러 가지 좀 따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 좀 금융시장의 안정성 면에서 물론 이제 저런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시장도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만은 뭐 이제 일부 기업에 좀 너무 편중돼 있는 이 주가 지수라든가 좀 이런 거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올해 7번째 도전인데 작년에 6번째 도전에서도 일단 또 고배를 마셨었거든요. 근데 과연 1년 만에 뭐가 많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다 올해는 좋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요모조모 평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 개장 전에 발표가 유력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오전장 중에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번에 이제 대만하고 한국이 이제 같이 후보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사실 우리끼리는 뭐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매년 뒤집혀서도 한 번도 안 됐었던 거기 때문에 해외 시각 들어보면은요. 먼저 CRT에서는 자사를 포함한 여러 MSCI 지수를 다루는 월가 하우스들은 이미 한국을 뭐 이머징 마켓으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 다음에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은 이미 뭐 늦어도 한참 늦은 그야말로 철지난 당연한 이슈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일례로 이제 GDP 기준으로 한국 경제는 현재 선진시장으로 편입돼 있는 앞에서 보신 포르투갈 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이미 한국 증시의 대외 개방 정도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제 과거 MSCI 측에서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편입되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구실로 내세웠던 게 해외 자금의 한국 시장 접근 불리성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음에 이제 UBS 쪽의 의견 보실까요?
현재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상 중국이 18.6%, 한국이 16.1%, 브라질이 한 10%대, 남아프리카가 7%대 순으로 지금 보시면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근데 한국이 이번에 이제 선진 시장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브라질하고 남아프리카가 반사 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 스테이터스를 버리고 선진 시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뱀 머리가 좋냐, 용 꼬리가 좋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앞에서 보신 21개 국가에 만약에 한국이 편입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거기 있는 뭐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하고 과연 경쟁을 해서 한국 증시가 얼만큼 매력적이라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일 한국이 마침내 선진 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은 한 30-40%대라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또 안 되나요? 다음에 C티어. AP 리전 리서치에서 한국이 이번에 선진 시장에 편입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이맘때도 또 한번 이제 이 애뉴얼 리뷰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난해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달라진 점이 특별히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원화 가치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가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정황이 뭐냐면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선진국 통화 가치의 상대적 약세, 이런 게 이제 원화 강세가 앞으로 몇 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증거인데, 만약에 이번에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만약에 했으면은 미리부터 이머징 마켓 자금은 좀 빠져나가고 선진지수 편입 결정되면 이제 물론 그 빈자리를 선진국 투자 자금들이 메워주겠지만, 어쨌든 원화가 좀 일찌감치 약세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각을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뱀 머리가 좋냐, 용 꼬리가 좋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 차트상으로 저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놓치는 자금도 있겠고 새로 들어올 자금도 물론 있죠. 이 지금 순서대로 보시면은요, 맨 위에서부터 MSCI 선진지수, 그 다음에 녹색이 이머징 지수,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코스피인데, 아니 지금도 이미 이머징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코스피가 여기서 선진지수하고 이머징지수의 한 중간에 만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가서 꽂히는 게 확실하고, 상위에 있는 MSCI 선진지수로 가서 붙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고 하겠지만, 아니 지금도 이머징 지수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처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진지수 편입이 유불리를 따져볼 때 그렇게 과연 우리에게 신규 자금 유입이라는 장밋빛만 적용이 될 것이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처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끼리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최근에 그렇다고 외국인들도 또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시각도 아니고 매일매일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제 그거를 지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방해하는 게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머징 지수를 아웃퍼폼 하면서 선진 지수에 언더퍼폼 하고 있는 중간 정도만 모를까, 이머징 지수에도 처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선진 지수 편입을 우리에게 큰 호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무산되더라도 이번 주 만기일도 있고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 더 먼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를 갖고, 이제 채권시장은 약간 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2.6%로 다시 상회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 박스권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 지 조금 지나서 현재 재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 박스권의 이전 수준의 복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만큼 채권시장에 지금 돈이 몰려 있다는 얘기로,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과유불급의 논리로 너무 올라가도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의 시장 자금 유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너무 또 이게 내려가도 사실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좋을 것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올라가면 테이퍼의 우려를 반영하는 거, 내려가면 또 채권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외국인들도 이제는 쟤네는 도대체 왜 저렇게 헤매는지 우리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이런 투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27은 여전히 코스피의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내일 모레가 만기일이죠. 거기다가 내일 또 MSCI 선진지수 편입
결정이 있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좋은 이슈는 그다지 없는 가운데 빨리 자체적인 회복을 좀 자체적인 체력 회복이 급선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